예, 안녕하세요.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시사 이슈 중에서 좀 브렉시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일단 그냥 여기서 한번 잠깐 손을 들어볼게요. 본인이 만약에 영국 국민이라면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?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내가 영국 국민이면 나는 찬성 쪽에 표시를 하겠다. 안 계신가요? 그럼 정반대. 그러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. 그 브렉시트를 하면서 원래 그 이제 EU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에 가장 큰 두 가지 요점은 혹시 뭔지 아세요? 취업난? 취업난? 탈퇴한? 예, 예. 그리고 또요? 무분별한 외국인들.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였었거든요. EU에다가 매달 분담금을 내요.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그 금액을 굳이 낼 필요가 뭐가 있냐. 그거를 우리 국내 소비 진작에 쓰자.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, 왜냐면 EU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협의해서 각 나라당 몇 명씩 할당이 돼. 그래서 그 사람 무조건 받아야 돼요. 그러면 그런 걸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국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했는데,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그 파퓰리즘적인 건데, 예를 들어서 이제 EU에 가입이 되면, 만약에 예전에 이제 EU에 가입이 안 돼 있을 때는 각 나라별로 세금을, 물건을 뭐 수출하거나 할 때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EU에 가입됨으로써 안 내잖아요. 그럼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지 일어나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EU에 지금 현재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. 근데 EU랑 똑같이 거의 비슷한 혜택은 누리고 있어요.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, 그런 거를 받게 되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EU에 내는 분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민자 받는 거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영국도 만약에 EU를 탈퇴를 해도 EU의 여러 가지 그 혜택들 같은 거를 받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매달 내는 분담금도 그래요. 사실은 예를 들면 만약에 금액을 이만큼 낸다 그러면 이만큼 내고 그 금액에서 또 회원국들한테 돌려줘요. 그러니까 이 낸 거에서 상당 부분은 다시 돌려받아요. 근데 그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밝히지 않고 계속 그 주장만 한 거죠.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낸다. 다시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만큼 돈을 내고 이렇게 한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EU에 가입하면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본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,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, 제가 오늘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그렇고, 우리가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, 지금 예를 들면 영국이 매달 분담금 이만큼 내는 건 사실이잖아요. 팩트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. 근데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, 내는 건 사실이지만 또 돌려받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EU를 에서 탈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. 이쪽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 사회적 이슈 같은 거를 볼 때도 사실은 어떤 신문 기자나 뭐 신문에서 어떤 한쪽 면을 보고 이게 팩트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부당하지 않냐 뭐 그럴 수 있는데,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게, 이게 팩트라고 해갖고 이것만이 진실은 아닌 거죠. 이거 외에 다른 진실은 뭐가 있는지,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데서도 또 많이 이제 적용을 되냐면, 이제 회사 면접 볼 때 가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.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면 보시는데,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 사람이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.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우리 회사의 안 좋은 점만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조직에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, 그런 점을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지. 아까 브렉시트 같은 것도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펴나갈 때 면접관들이 그런 걸 체크하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이 사물을 과연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
공은 뭐고 과는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요즘은 또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능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.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는 면접 요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 사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테스트해보고 있다. 그러면 실질적인 면접에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.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.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면접 답변을 생각을 한번 해야 보시고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면 어떤 문제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사물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직관적 경험이 있어요.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통찰력을 가지려면 이 사물을 균형 잡히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야만 그 핵심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회사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딜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여러분 회사 앞에 당면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고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어떤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우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